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6차신데요. 드림을 드림이와 함께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나의 진로 고민을 해결해줄 드림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어떤 블록이 쓰였는지 알아보고 드림이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올바른 챗GPT의 사용을 알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설계한 진로 설계 드림이봇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나의 진로 적성 찾기, 드림을 드림하다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OX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만들어서 테이블 블록들을 생성하는 것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만든 프로젝트에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프로젝트를 불러와 주세요. 먼저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해야 되므로 블록들을 추가해 주세요. 이 인공지능 블록들은 내가 필요한 블록들을 직접 불러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 그리고 읽어주기 블록을 사용할 거예요. 불러오기, 그리고 성격 유형의 특징이 선택될 때마다 그 변수에다가 하나씩 값을 저장해야 돼서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료에 가서 변수 만들기. 성격 유형이 5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각각의 성격 유형을 넣은 변수를 5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유형을 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탐험가, 예술가, 사회자, 기술자, 분석가, 이렇게 5개의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블록에서 분석가, 기술자, 사회자, 예술가, 탐험가 5개 변수가 다 잘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선택하면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먼저 드림이가 나타나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드림이한테 우리가 코딩을 해줘야겠죠. 인공지능에 가서 읽어주기 가지고 오고요. 안녕, 난 드림이라고 해 라고 읽어줍니다. 읽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풍선도 나오게 하고 싶어요. 생김새에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가지고 오고요. 말귀는 위에 있는 블록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죠? 드림이라고 해 3초 동안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똑같은 거를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위에 있는 블록을 복사해서 바로 밑에다가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꿈을 찾아보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피 모양을 추가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소피 모양을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는데 우리는 2번 모양으로 바꿔줄게요. 두 번째 거 소피 2번 모양 미소였죠? 생김새 블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기. 소피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O, X로 표시해줘. 이것도 말풍선을 같이 넣어줄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드림이가 읽어주기 블록을 사용해서 대화를 직접 읽어줄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 또 오브젝트 모양을 중간에 바꿔서 조금 더 재미있어 보이는 요소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림의 멘트가 끝나면 지금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추가했던 데이터 테이블의 내용 중에서 성격의 특징들을 테이블의 두 번째 행에 있었죠. 그래서 해당 테이블에 값을 가지고 오도록 블록을 먼저 하나 가지고 올게요. 테이블 두 번째 행의 값을 읽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블록을 가지고 올게요. 이걸 드림이가 읽어줄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읽어주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올게요. 계산해서 10 더하기 10 블록을 두 개를 가지고 와줄게요. 이 10 더하기 10 블록은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블록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10 더하기 10이 조금 더 블록 길이가 짧아서 이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블록을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번째 10에다가 뒤에 있는 블록 하나를 넣어줘서 10이 3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앞에는 너는, 두 번째에는 블록을 넣어주시고요. 이야 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 블록을 엔트리에다가 넣을 건데요.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뒤에 있는 블록을 당기게 되면 뒤에 있는 값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블록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을 잡아서 뒤에서부터 넣으면 한 번에 쏙 들어갑니다. 잘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드림이봇이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학습시킨 이미지 모델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가서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 만약에 분류한 결과가 O라면, 만약 참이라면, 분류한 결과가 O라면, 인공지능에 가서 분류한 결과가 O라면, 자, 여기서는 탐험가적 성격을 선택했죠. 그러면 탐험가적 성격이 맞다면 탐험가 변수에다가 1을 더해야 되겠죠. 탐험가 변수에 1을 더하기. 다음에 1초의 기다림을 줄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성격의 유형을 넣어주면 됩니다. 앞에서 코딩한 블록들을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탐험 가적을 분석 가적으로 바꿔주고요. 변수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또 복사해서 예술 가적 2개 다 바꿔주시고요. 또 복사해서 사회자, 마지막으로 기술자, 이렇게 5개를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의 내용도 하나하나 모두 바꿔줘야 돼요. 위에서 기술자적 성격을 물어봤으면 변수에도 기술자를 바꿔줘야겠죠? 선생님은 이 특징을 1개씩만 추가를 했지만 특징들을 여러 개 추가한 학생들은 블록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두 번째 행이 아니라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내가 추가한 개수만큼 블록을 늘려서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소피의 모양을 또 한번 바꿔줄게요. 이번에는
몇 번 모양으로 할까요? 이번엔 3번 모양으로 할게요. 드림이는 성격의 특징을 물어보고 해당 성격의 변수에 하나씩 값을 저장하는 코드를 지금까지 짜봤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성격 유형별 특징을 한 가지씩만 넣었지만 데이터 테이블에 입력시킬 때 그 수가 많을수록 내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은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그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격 유형별 특징에 대한 답을 다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성격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변수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이 내 성격과 가장 비슷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값에 따라서 직업군을 추천해주는 코드를 짜볼게요. 만약에 기술자적 변수의 값이 가장 크다면 드림이 너는 기술자적 성격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 성격에 맞는 직업군을 데이터 트래블에서 가져와서 알려줄 겁니다. 만약에 기술자적 변수의 값이 가장 크지 않다면 다른 성격 유형의 값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겠죠. 이때 필요한 블록은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록입니다. 이 조건에서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돼서 우리는 판단에 가서 참 그리고 참 블록을 3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기술자의 변수가 가장 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보다 기술자적 변수가 더 커 라고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 블록을 3개를 가지고 왔고요. 선생님처럼 참이 4개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10은 10보다 크다 블록 있죠? 그것도 가지고 와서 참 자리에다가 하나씩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건 변수죠. 변수에다가도 하나씩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가지고 와서 10자리에 모두 넣어주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거를 기술자적으로 바꿔줬고요. 맨 앞에는 다 기술자가 되고요. 그 뒤에는 나머지 유형들을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넣은 거를 참 자리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인공지능 블록이 많이 들어가서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기술자적이 가장 크다면 뭐라고 읽어줄 거냐면요. 계산에 가서 10 더하기 10을 또 가지고 올게요. 아까처럼 너는 어떤 성격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겠죠? 기술자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성격의 직업군에 대한 첫 번째 행의 값이죠. 첫 번째 행에 기술자적 성격의 값을 넣어주고 가졌구나, 어떤 성격을 가졌구나 라고 읽어줄 거예요. 말풍선으로도 나오게 하고 싶으면 생김새에서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똑같은 블록을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직업을 추천해주는 코드를 바로 밑에 짜야 되니까 위에 있는 블록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은 몇 번째 행이죠? 네, 3번째 행이 직업이었죠. 이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잘못 붙였어요. 그래서 붙여 넣어주고요. 얘는 버릴게요. 4초는 좀 짧은 것 같아서 6초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똑같은 블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아니라면, 참이라면 아니면 블록을 붙여넣어서 아니면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술자는 했으니까 다음엔 분석가로 해볼까요? 분석가는 기술자로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도 분석가. 앞에 거를 다 똑같은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도 분석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모두 바꿔줄게요. 이렇게 하면 벌써 두 가지 유형이 끝났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또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엔 사회자. 사회자 바꾸고 다 바꿔주면 되겠죠? 또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번째예요.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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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바꿔주고요. 데이터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4개까지 했죠. 마지막은 참이라면 아니면이 아니라 만일 참이라면 블럭으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런 조건들도 다 아니라면 맨 마지막 조건에는 하나 남은 게 뭐죠? 탐험가가 남았었죠? 탐험가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읽어주기 블록도 가지고 와서 붙여 넣어주고 다 바꿔주겠습니다. 네, 길고 복잡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코드가 어렵지 않아요. 네, 코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는 모두 완성됩니다. 자, 인공지능 블록이 많이 들어가서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또 청소년의 최대 고민거리인 진로 문제를 챗 GPT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챗 GPT가 똑똑해 보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잘 알려주는 아주 똑똑하고 편리한 도구인 것 같지만 때로는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환각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마치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지각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와 같은 이런 생성형 AI가 겪는 환각 현상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성형 AI는 간혹 공유하며 제공된 학습 데이터랑 상관없이 믿을 수 없거나 완전히 터무니없는 텍스트를 생성해서 틀린 정보나 무의미한 정보를 마치 환각을 보는 듯이 그럴듯하게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유창하고 자연스러워서 질문했던 사람들은 마치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다양한 환각 사례가 있는데요. 챗 GPT에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세종대왕이 맥프로를 던진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챗 GPT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담당자에게 노트북을 던진 사건 이렇게 대답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허쉬 초콜릿으로 잘못 써서 허쉬 초콜릿의 역사를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는 내용을 조작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챗 GPT 환각 현상들의 사례를 인터넷에서 진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챗 GPT의 환각 현상을 피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앞 시간에 배웠던 3I 질문,
검사, 창의성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챗GPT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많은 청소년들이 겪는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야나 직업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미래와 만족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과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믿고 나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